안녕하세요. LA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들은요. 머스크의 놀라운 발언이란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주가가 더 오른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주말 투자 철학 배워볼 텐데요. 돈 불리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분주한 아침, 월요일 아침을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뭐 7월 아직 지금 중순, 하순 요 어간이니까 엄청 날씨가 무덥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어떤 비가 많이 내리는 곳도 있어서 비 피해도 있겠지만 그 비가 다 그치고 나면 또 뭐 아주 찜통더위가 오지 않습니까? 한국의 그 더위라는 게 상상 불가죠. 자, 그 더운 날 여러분들 계속 운동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로스앤젤레스는요, 지금 이제 이 주일날이죠. 그래서 이제 또 가족들끼리 또 식사도 하고 저는 우리가 이제 내일 또 휴가를 떠나기 때문에 그 전에 좀 정리도 할 겸해서 좀 이렇게 여유를 또 보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말인데 그리고 주말 우리 철학을 배워야 되잖아요. 주말 철학 배우기 전에 좀 요즘 소리가 이렇게 윙 하는 소리가 많이 들리죠. 그게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선풍기 소리냐 이러면서 조금 이제 예민하신 분들은 그런 소리가 좀 불편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요, 그게 이제 제가 좀 미국에서는요, 굉장히 큰 사이즈의 에어컨이라는 게 있거든요. 또 큰 호수가 연결되는 그런 건데, 좀 넓은 곳을 다 커버하려면요, 좀 이렇게 덩치가 큰 에어컨을 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보통 공장 같은 데 쓰는 에어컨 있죠. 엄청 큰 거. 근데 소리가 좀 커요. 제가 이제 그 근처에서 하다 보니까 소리가 아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듣는 데는 불편함이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름 지나면요, 싹 꺼질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조금 이해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말입니다. 주말, 여기 LA 시간으로요. 주말엔 철학을 배워야 됐죠. 여러분, 투자도 투자지만요, 언제나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그 투자 철학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어떤 자산을 쌓아가고 돈을 불려갈 때에도 뭔가 플랜이 있어야 되고, 어떤 그 가치, 투자 철학,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좀 더 견고하게 여러분들이 자산을 모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계속해서 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읽었던 그런 이 투자 구루들, 투자의 전설들의 그런 투자 철학들을 갖고 와서 설명해 드리지 않습니까? 그들의 한마디 한마디는요, 주옥 같죠. 굉장히 우리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많이 도움이 돼요, 사실은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누는 거고요. 제가 휴가 동안에도 다시 한번 책들을 좀 또 읽을 거거든요. 옛날에 읽었던 책도 다시 한번 이제 좀 시간을 두고 읽으면서 휴가 동안에도요, 제가 읽은 책들의 인사이트가 오면요, 그걸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투자 철학은요, 자, 보시면요,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 얘기합니다. 보시면요, often the more money you make, 여러분들이 보통 더 많은 돈을 벌 때가 있죠. 더 많은 돈을 벌면 the more money you spend라고 합니다. 더 많은 돈을 여러분들이 쓰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건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The more money you make, 더 많은 돈을 모으게 되면 또 더 많이 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많은 돈을 쓰게 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통 300만 원 받다가 보너스가 막 생깁니다. 갑자기 회사에서 보너스가 나왔어요. 200만 원 추가해서 5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300 받다가 200이 더 생기면, 와, 이거는 뭐예요? 자, 바로 해외여행 한번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남는 돈 가지고 이번에 와이프에게 멋진 금목걸이와 또 금반지를 사주고, 또 이제 나도 이제 운동복을 너이키 입어도 되고, 신발도 그냥 아무거나 그냥 끌고 가서 운동화 뛰면 되는데, 또 막 그냥 비싼 거 사고, 옷도 비싼 거로 무장해서 그 200만 원을 더 써버리죠. 그러니까 오랜만에 공돈 생겼다고 그냥 막 소비하고 싶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보통 그렇게 모든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미국이라고 예외는 아니에요. 더 많이 벌잖아요. 더 많이 쓰고 싶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많이 벌면요, 우리가 자신의 그 체면 유지라고 하죠. 보통 그 삶에 소위 말해서 300만 원 벌는 사람이 500만 원대로 올라가면, 그리고 또 500만 원대 있는 사람이 1000만 원을 매달 번다? 그러면요, 거기 맞게끔 씀씀이가 또 커지게 돼 있습니다. 그게 맞는 생활 수준을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동차,
이제 좀 500만 원 받다가 1000만 원 벌게 되면 한 달에 어때요? 자동차 이제 옛날에 소나타 타다가 그랜저 타다가 이제 제너시스 타야겠다. 그럼 매달 나가는 돈이 더 커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돈을 더 많이 벌잖아요. 그럼 그 번만큼 사람들에게 막 쇼오프를 하고 싶죠. 막 사람들에게 나 돈 잘 벌어 막 자랑하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보통 이 지구 원리는요. 미국 똑같아요. 미국도 옆에 보면요. 돈 많이 갑자기 막 버는 친구들 있죠. 그럼 막 지르기 시작합니다. 비싼 차 타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돈을 거기다가 자동차에 나가고 막 과소비에 나가다 보면요. 이전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내가 왜 300 벌 때랑 500 벌 때가 차이가 없지? 500 벌 때랑 왜 1000 벌 때가 차이가 없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보시면 That is why more money doesn't make you rich 라고 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하죠. 이 초록색으로 알아보세요. 이 이유가 뭡니까? That is why more money doesn't make you rich.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컴이 더 많아진다고 하더라도요. 그게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가서 돈을 예를 들면 300 벌다가 이제 뭐 부장이 되고 과장되고 부장되고 이래서 승진할 거 아니에요. 승진해서 월급이 올라가요. 그러면 그게 맞는 차 바꾸고 옷 바꾸고 골프 나가고 이제 완전 삶이 달라지죠. 식당 외식도 잦아지고 이래 되겠죠. 그러니까 더 많이 번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들을 부자로 못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인컴이 아무리 많아지더라도 그게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Assets make you rich라고 합니다. 자, 정말 멋진 말이죠. 자산이 여러분들을 부유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 해답이 있는 거 어떻게 여러분 제가 옛날에 이런 거 분석 많이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돈이라고 하는 건 버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지키고 keeping money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 돈을 이제 이렇게 불려가는 거 있죠. 돈을 grow 시키는 것도 또 다른 중요한 차원이라는 거야. 근데 보통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점점 더 연봉이 올라가서 버는 데만 집중합니다. making money에만 집중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여러분들이 불릴 줄 알아야 되고 불린 돈을 또 keeping, 지킬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자산이 많아지잖아요. 300 버는 사람이 500이 됐다. 그러면 200만 원의 잉여 수입이 생겼죠. 그러면요, 그 200만 원을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은요, 그 200만 원을 전부 다 테슬라 주식을 계속 매달 사모읍니다. 주식이란 자산을 계속 사모은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에 그 200만 원이 쌓여 보십시오, 여러분. 계속 쌓이면요, 주식 수도 늘어나고 자산이 이제 나중에 테슬라 주가가 뻥튀기가 될 때 어떻습니까? 내 자산도 뻥튀기가 되는 거야. 내 자산이 더블업이 되는 거예요.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나는 200만 원씩 매달 5달만 하면 어때요? 1000만 원이 되잖아요. 근데 1000만 원 모았는데 그게 주가가 2배로 뛰어가지고 2000만 원이 돼 있어요. 그렇게 자산이 불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300만 원 벌다가 500만 원 벌어요. 근데 그 200만 원을 다 저축하지 않고, 투자하지 않고, 그 중에 난 100만 원만 할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차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300만 원 벌다가 500만 원으로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5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적금을 하거나 200만 원을 여기 자산에 분명히 투자해야 됩니다. 이 주식 투자와 부동산 투자와 뭐 이런 에셋, 자산에다가 투자를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어때요? 200만 원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많이 버는데 여러분들 뭐예요? 그냥 옛날하고 똑같아요. 300만 원 버는 사람. 그러니까 그렇게 유지를 하셔야, 그러니까 그 잉여 돈을 소위 말해서 자산을 사모으는 데 쓰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은요. 옛날하고 똑같아요. 옛날하고 똑같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승진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삶은 똑같거든요. 이전하고. 왜냐? 여러분들은 자산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흥청망청 쓰는 사람 있죠. 200만 원이 더 생겼어. 막 차를 사고 골프 채 바꾸고 이제 너이키 뛰고 조깅하던 사람이 난 너이키 싫어. 나 이제 나이키야. 막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냥 난닝구 입고 뛰면 되는데 이전처럼 사실 300만 원 벌다가 500만 원 벌더라도 난닝구 입고 뛰어보세요. 더 뿌듯합니다, 여러분. 더 뿌듯해요, 정말로요. 돈을 더 버는데 내가 그냥 삶은 똑같이 살아. 옛날처럼요. 검소하게.
그냥 200만 원 벌 때처럼 300만 원 벌 때처럼 그러면요 여러분 처음에 되게 쪼잔해 보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서. 근데 나중에 자기 만족으로 가면요 엄청나게 뿌듯해집니다. 와 내가 이렇게 돈을 절제할 수 있구나, 내가 또 나는 자산을 사모으구나.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모르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이 이 테슬라 주식이 숫자가 계속 늘어나죠. 자산이 늘어나죠. 여기에 이제 테슬라를 많이 모으고 나면 엔비디아를 또 모으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산이 계속 불어납니다. 저 다른 친구들은요 그냥 다 써버리니까 월급은 높은데 그냥 삶은 우리보다 더 부자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상을 들여다보면요 여러분들은 그냥 똑같이 옛날처럼 사는데 그 돈을 주식을 사고 사모으니까 자산이 이미 벌써 많이 쌓여있죠. 근데 여러분 주가가 안 오르면 어떡하냐 이런 질문 생기죠. 안 오를 때가 많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수량을 모아 놓지 않습니까? 제가 수량이 깡패라 그랬죠. 그렇게 모아두잖아요. 어느 시점에 좋은 기업은 날아가거든요. 그 날아갈 때 그 타이밍을 못 잡아요 여러분. 저는 주변에서 맞추는 사람 본 적 없어요. 나중에 오르고 나면 또 들어오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쌀 때 계속 사모으는 거예요. 그냥 평소에 사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폭등해 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개수가 여러분들 자산의 규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친구 펑펑 썼던 친구 같은 돈을 벌면서 그 친구는 빈털털해요. 돈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자산이 커져가면서 부자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요. 아무리 돈을 더 많이 벌더라도 the more money you spend, 여러분들이 그만큼 돈을 더 써버리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부유해질 수 없다라는 거, 경제 독립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돈을 더 벌수록 더 검소하게 사세요. 돈을 더 많이 벌수록 그때 더 모아야 돼요. 그때 더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5년 내에, 5년 내에, 6년 내에, 7년 내에 뭔가 엄청 이제 커져가는 걸, 자산이 커져가는 걸 경험하게 된다고요. 이건요, 해본 사람만 알아요. 정말 해본 사람은, 저는 그걸 너무 잘 알거든요. 짧은 시간에 이렇게 자산을 크게 만들어가는 게요 정말 재밌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비용을 여러분들이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비용을 여러분들이 절제하지 않으면요 안 된다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돈 쓰는 거, 비용을 통제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큰 자산을 모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어떤 투자 철학서 다 이런 얘기는 꼭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면서 더 벌수록 좀 더 모으고 자산에다가 무조건 자산을 사모아야 됩니다. 자, 이어서요, 중요한 또 매크로 시장 소식 하나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요, 이 주말 동안 나왔던 그 소식 중에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거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지금 8월 1일 날이 데드라인이에요. 자, 8월 1일까지 만약에 대부분의 나라들이 여기에 합의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상호 관세를 그대로 때려 막습니다. 자, 그래서 8월 1일에 대해서 hard deadline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상무장관이 뭐라고 했느냐. 자,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거 보세요. 지금 많은 나라들이 계속해서 negotiation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countries can still negotiate with the US after August 1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ugust 1일에 8월 1일 날 그 넘어가서도 미국과 협상을 계속 할 수 있다라고 여지는 남겨뒀어요. 왜냐하면 이제 각 나라들이 디테일함을 잡는데 아직도 어려움이 있나 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that is deadline for countries to begin paying so-called reciprocal tariffs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협상은 계속 할 수 있는데 8월 1일부터는 그냥 상호 관세가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데드라인이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협상은 계속 할 수 있으나 그때 상호 관세를 두들겨 맞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뭔가 여유를 주면서 또 굉장히 강압적인 게 동시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하나 보세요. Smaller nations will likely have a baseline tariff of 10%라고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상무장관은 또 뭐라고 하냐면요. Smaller country입니다. 작은 나라들이 will likely have a baseline tariff of 10%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작은 나라들이 이 상호 소위 10%죠. 그러니까 이 상호 관세가 아니라 10%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가지게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 작은 나라들은 한 10% 베이스라인으로 잡고 그게 12%, 13%, 15%. 그 작은 나라들은 너무 커버리면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 작은 나라들은 충분히 이해를 준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the bigger economy입니다. 그러니까 큰 돈 잘 버는 나라들, 소위 말해서 거의 선진국 레벨에 있는 나라들 있죠.
뭐 우리나라도 거기 들어가는 것이고, 뭐 일본 당연하고, 뭐 지금 많습니다. 대만, 뭐 싱가포르 같은 것도 있고, 뭐 많죠.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 경제권에 있는 소위 말해서 잘 사는 나라들은 either open themselves up or they'll pay for fair tariff to America라고 합니다. 자, 두 가지 조건을 줬어요. 자, 그런 나라들에겐 자신들의 시장을 더 열거나 아니면은 미국에게 공정한 관세를 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이 말은 소위 말해서 상호 관세를 두들겨 맞을 수 있다는 거고, 아니면 거기에 상응하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뭐 한 30, 우리가 지금 25%잖아요. 그러면 20% 이상 정도 되는 걸 요청할 수 있겠죠. 그게 아니면 관세를 그렇게 많이 내고 싶지 않다 그러면 문을 더 열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입을 더 하라는 거예요. 미국산 지금 쇠고기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30개월 그 넘어서에 그거 푸시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몇 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쪽이 우리나라에게 소위 말해서 시장을 열어가지고 자기들 물건 농산물을 더 투입하고 싶은 거예요. 뭐 사과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농산물을 팔면 미국이 농산물이 강점이 있으니까 그 농산물을 더 받으라 이 얘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농민들이 이제 힘들어지는 건데, 자, 아무튼 굉장히 지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만 시장을 조금 열면 전체적으로 관세를 거의 적게 내도 되니까 요런 것들을 잘 계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장은 오픈하되 어느 정도 대신에 또 우리 농민들이 어떤 더 서바이브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서 또 관세를 적게 내는 대신 지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를 잘 짜서 복잡하게 이걸 잘 해결해야 됩니다. 자, 아무튼 일본은 완전히 지금 여기서 꼬여가지고 굉장히 어렵지만 지금 이제 시간이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8월 1일이 다가오는데 좋은 소식이 안 나와서 결국은 8월 1일 넘어가게 되면요, 상당 국가가 관세를 때려 맞겠죠. 그러다면 주가가 한번 출렁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같이 다 해결될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러나 중간에 요동치는 때가 오게 되면요, 그때는 어떤 상황입니까? 줍줍하기 굉장히 좋은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 소식은요, 테슬라 다이너 소식입니다. 와, 지금 테슬라 다이너에 참여하고 직접 음식을 시켜 먹은 사람들의 지금 그 사진들과 영상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와, 좀 오늘 굉장히 또 뭉클하는 그러한 모습이 또 관찰이 됐는데요. 여러분, 아래쪽에 사진 한번 보세요. 사진에 그 팝콘 그 섹터 아시죠? 팝콘 그 부스에 로봇이 우리 옵티머스가 서 있잖아요. 그래서 종이 박스에 이제 계속 퍼가지고 이 팝콘을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데, 오늘은요, 이 꼬마들, 애기들이 여기 옵티머스 갔는데 옵티머스를 너무 좋아합니다. 이 애기들이 Kids Love Optimus,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여러분. 그냥 만화나 TV에서만 보던 거잖아요, 영화에서 보면 진짜 로봇이 이제 막 움직이고, 왜 미국은 여러분 스타워즈에 환장한다 그랬죠. 그래서 스타워즈 시리즈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겐요, 일종의 우리나라의 옛날 그 장편 드라마 엄청 유명한 거 있죠.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 스타워즈에 늘 길들여주는 아이들이 그 옵티머스 이제 막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 옵티머스나 이런 로봇을 통해 가지고 이제 늘 그런 꿈이 있었는데, 이 애기가요 와가지고 Can I have some popcorn?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면 이 옵티머스가요 딱 그 종이 박스에다가 팝콘을 두 스푼 정도 딱 해서 애기에게 주면요, 애기가 이게 받더라고요. 애기가 땡큐 이러거든요. 이렇게 갑니다. 근데 애들이 너무 좋아, 신기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영화에서 보든 스타워즈에서 보든 로봇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소통하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남자 꼬마애가요 막 흥분해가지고 가까이 막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빠가 너무 가까이는 가지 마라. 팔을 이렇게 돌리다가 이마 탁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꼭 사람처럼요. 그리고 여기 딸아이 있죠. 딸아이는 조심스러워요, 확실히. 조심스럽게 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둘 다가요, 팝콘을 하나씩 받아가지고 가서 맛있게 먹으러 갑니다. 야, 정말 다음에도 가면 저도 이 팝콘을 꼭 한번 시켜 먹어야 되겠습니다. 옵티머스에게요. 자, 이어서 살펴볼 그림도요. 자, 여러분, 이것도 정말 대박입니다. 자, 화장실도 공개가 됐거든요. 여러분, 이 화장실 한번 보십시오. 정말 사이버틱하죠. 이게 이제 테슬라 다이너 있죠. 헐리우드 다이너에 그 안에 식당 안에 있는 화장실이거든요. 정말 화장실이 멋진데요. 여기 화장실이 제가 위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거 보십시오. 이게 핵심이라고 합니다. 자, 화장실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저 위에 천정이 보이십니까? 천정이 지금 뭐냐면요. 이 천정이 마치 우리가 우주선 안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그 그림이라고 합니다. 스페이스X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페이스 센터랄지 우주정거장이랄지 아니면 올라가는 중에 꼭 이제 눈을 들어서 하늘, 소위 말해서 그 지구를 딱 바라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쭉 올라오게 되면요. 그럼 이게 지구 모습이 그 우주선 바깥 창문 너머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화면이 여기 하늘에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장실 가서 이제 소위 시야를 갔어요. 시야를 갔는데 시하면서 이제 하늘에 위를 딱 쳐다보면요. 와, 여러분들이 마치 우주선에 있는 듯한 느낌. 뭐 여러분들이 대변을 보건 소변을 보건 그 하다가도 하늘을 쳐다보면요. 그냥 황홀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게 갑자기 대변도 싹 그냥 빠져나갈 것이고 소변도 그냥 쭉 빠져나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정말 저는 아이디어가 너무 머스크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기 스페이스X의 그 우주인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지구를 바라볼 때 그토록 아름답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를 한 번이라도 보고 죽는 것이 원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만큼 우주선 안에서 지구를 바라볼 때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상상 불가죠. 근데 그러한 장면을 여기 식당에 가면 이 하늘에 바로 우리가 우주선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그 그림이 그대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 꼭 가면요, 화장실부터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장실부터 가서 저 안에 것들이 정말 어떤 모습인지 영상을 좀 촬영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이 화장실이 이렇게 멋있고 위에 천장이 저렇게 윈도우처럼 돼가 지구를 바라보는 것처럼, 마치 여러분들이 if you are a spacecraft, 우주선에 있는 것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 듯한, 그러니까 사이버틱한 거죠. 자, 아주 지금 다 잘 만들었습니다. 정말 인기 많겠죠. 여기 막 사람들이 엄청 붐빌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로보택시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가 또 굉장한 발언을 남겼습니다. 자, 요즘 일론 머스크가요, 테슬라 관련돼서, 그리고 스페이스X 관련돼서, 그리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사업들 있죠. 그 사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 관련된 얘기도요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트럼프가 그 앱스타인 파일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내년 중간 선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론 머스크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정직하게 더 밝히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가 다 묵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 부분은 우리가 다음에 얘기하고요. 자, 여러분,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이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한 얘기를 해주니까 너무 좋습니다. 도지를 안 하니까요, 확실히 더 디테일한 것들, 깊이 있는 얘기를 하거든요. 자, 보십시다. 오늘 어떤 얘기했느냐. Your Tesla self-driving capability will see a step change improvement라고 합니다. 자, 앞으로요, 우리의 그 자율주행 있죠. 여러분 그 모델 Y나 모델 3를 이제 운전하면 그게 FSD가 있지 않습니까? 그 FSD의 그 능력 있죠. 능력치가 will see a step change improvement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한 단계 발전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괜찮은데 우리가 지금 FSD 하고 있는 것이 업그레이드가 또 될 거라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뭐 노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As we integrate upgrade for the Austin Robotaxi built into the general production release라는 거죠. 자, 여기에 정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어스틴 로보택시 있지 않습니까? 지금 로보택시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로보택시에서 사용되어지는 그 자율주행 FSD는요, 지금 우리가 시중에 뿌려져 있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거예요. 아직 안 밝혔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제 분명히 조금 더 높은 14버전 수준일 것이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이름을 명명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테슬라 측도 좀 더 테스트하고 좀 더 이렇게 써본 다음에 이제 네이밍을 할 겁니다. 이름이야 붙이기 나름이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이 텍사스 그 어스틴 로보택시를 이렇게 이 업그레이드를 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 되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업그레이드가요, 점점 더 이렇게 제너럴 프로덕션 릴리즈로 통합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너그레이션 시킨다는 겁니다. 굉장하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지금 그 전체 생산 그 이 관련된 것들 있죠. 이런 것에 텍사스 어스틴에서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여기다가 융합시켜 버린다. 그러면 굉장한 퍼포먼스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당연히 이렇게 일반 생산 라인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우리가 이제 운전하는 FSD가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로보택시에 적용하는 것이 점점 더 좋아지게 되면 여기에 있는 기술들을 다시 우리의 FSD에 또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테슬라 자율주행 지금도 괜찮거든요. 근데 더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업그레이드 될 거라는 것이 고무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테슬라의 힘이에요. 계속해서 멈추지 않아요. 계속해서 발전합니다. 또 디벨롭되고 또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테슬라의 무서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로보택시 기술은요. 그냥 머물러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요. 계속해서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계속해서 강화시켜 나가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컴퓨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그러한 지금 흐름들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테슬라는 뭐예요? 멈춰 있는 기술이 아니라 진화하고 발전하는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도요. 또 일론 머스크가 방금 전에 했던 얘기에 또 백업될 만한 그러한 또 발언을 또 했습니다. 머스크가 글을 많이 남겨주면요, 즉 회사에서 돌아가는 얘기, 우리는 신납니다. 왜냐면 우리는요, 세계 최고의 회사 중에 하나의 CEO로부터 직접적인 기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기술의 발전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직접 들을 수 있어요. CEO로부터요. 세계 최고의 부자로부터, 또 세계 최고의 기술자로부터, 세계 최고의 천재로부터 우리가 직접 들을 수 있는 이렇게 정말 좋은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성 이재용 회장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소통합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에 여러분들 투자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현대자동차 CEO가 나와서 여러분들하고 소통합니까? 안 하잖아요.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곳이요, 미국에도 별로 없어요. 미국도요, 다들 없다고요. 귀찮아 하거든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요, 이렇게 모든 개미 투자들하고 모든 사람하고 소통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실력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요, 이거 함부로 못 해요. 이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을 못하면요, 이렇게 일반 사람들하고 막 대화를 못 한다고요. 일반 사람들이 막 질문하고 뭐 어떤 얘기할 거 아니에요. 본인이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과 더 넓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요, 절대로 이렇게 소통 못 해요. 그러니까 보통 소통 못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 내면이 불안하거나 또 어떤 자기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사람들하고 대화나 이런 거 못 하지 않습니까? 근데 머스크는요, 자신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넘치거든요. 이런 경험이 많으니까. 이렇게 소통을 잘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에서 업그레이드 버전을 이제 일반에도 투입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We need to validate that improvements for Austin don't cause regressions elsewhere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거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텍사스 어스틴을 업그레이드 했을 거 아니에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딱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그 업그레이드 버전이 리그레션을 일으키지 않아야 된다는 거야. 소위 말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뭔가 후퇴하고 뭔가 좀 더 퇴보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보고 이거는 더 좋아졌네, 확실히 나아졌네, 이런 이제 평가가 나오겠죠. 그걸 밸리데이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그리고 여러 어떤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준비해서 지금 로보택시가 업그레이드 되어서 훨씬 나아졌다, 이전에 이런 결함과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개선되었다라는 것을 밸리데이션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돼서 괜찮다, 이제 기록을 다 남기고 해서 데이터로 해가지고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이제 정부에도 보고하고, 그 다음에 우리 테슬라 FSD 일반 여기다가 편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 바꿔보고 이제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이게 성능이 잘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바꿨는데 이전보다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각해지겠죠. 자,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뿐만 아닙니다. 또 굉장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For Europe and China입니다. 유럽과 중국에 대해서 정보를 또 올려줬어요. 자, we are waiting regulatory approval이라고 합니다. 와, 여러분 대단하죠? 지금 여러분 유럽도요,
전체에 다 들어간 건 아닌데 유럽에 지금 현재 FSD가 작동되는 곳이 있죠. 뭐 영국도 그렇고 저기 프랑스도 그렇고 지금 이제 투입되고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중국은요 이미 벌써 FSD가 막 지금 사람들이 테스트하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미 이렇게 테스트하고 있는 유럽 지역과 중국 지역에는요 현재 로보택시를 할 수 있는 현재 레귤러터리 어프로브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그 규제 당국에 허락이 땅땅 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정부에서도 니네 로보택시 해봐라고 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테슬라는 이번에 텍사스 어스틴에서 한 것처럼 어떤 구획을 정해가지고 우리 여기서 할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미 중국도 각 지역마다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야 우리가 텍사스 어스틴에서 자율주행인데 지금 너무 잘 되고 있어 이렇게 당연히 데이터를 주면서 보라 그러겠죠. 그러면서 이제 허락을 받겠죠. 자, 그러니까 중국과 유럽에도 이미 이런 로보택시 허락을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뭐라고 합니까? Hopefully soon이라고 합니다. 제발 기대하기는 좀 더 빨리 이게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죠. 빨리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거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만 로보택시를 지금 운행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도요. 미국도 지금 이 텍사스 어스틴만 국한된 게 아니라고요. 텍사스 어스틴 했는데 이번 달 말까지 애리조나 허락 기다리고 있죠. 다 신청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베이에리아 쪽 산호세까지는 전체 커버할 것은 그거는 이제 한 달, 두 달 정도 걸린다 그래요. 그 다음 이제 LA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지금 다 이렇게 신청을 해둔 상태죠. 근데 이게요, 만약에 유럽으로 넘어가고 중국으로 넘어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정말 전기차의 3대 국가죠. 이런 나라들에 막 퍼져 나간다 그러면요, 이 로보택시가 빠르게 확산되겠죠. 정말 빠르게 확산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그 미국에서만 작동되게 전 세계에 그 로보택시 작동되어진다? 이건요 이 캐시플로우가 어마어마하겠죠. 여러분들이 이 캐시플로우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막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지금 이 중요한 시점에 놓여져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요 머스크가 지금 여유가 있어요. 자신감이 있다. 여러분들도요 테슬라 주가가 지금 나홀로 좀 덜 오르고 요즘 다시 오르고 있지만 오늘도 지금 프리마켓이 좀 좋지만 그러나 다른 주식에 비해서 좀 연약하다, 아직 빈약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기다리세요. 지금 테슬라가 빌드업 하고 있는 거 보면요 이건 미친 거예요. 이게 지금 로보택시가 전 세계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점점 확장된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전 세계에 한다? 이건요 정말 옛날에 제가 데이터 며칠 전에 보여줬던 그 우버의 80% 했을 때, 뭐 60% 했을 때, 이 지금 확장력이 어마무시하다고요. 전 세계는요 여러분들 뭐 100만 대가 안 올 것 같아요? 한순간에 돼요. 100만 대도요. 금방 커진다. 10만 대마도 커지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 웨이모가요 몇 년 동안 700대로 운영했다고요. 근데 지금 애가 2000대 정도잖아요. 지금 여러 지역에 하는데 미국에. 근데 테슬라는요 몇만 대, 10만 대도 한순간에 해버린다고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가 무섭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엄청난 시대가 오고 있으니까 계속 기회 줄 때 계속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LA 정혜스TV였습니다.